안녕하십니까? 항상 정확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KUMC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달 31일로 못 박은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철수가 예정대로 마무리되길 희망하면서도 아직 갈 길이 멀다, 많은 것이 잘못될 수 있다며 사태가 악화할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2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백악관과 국방부 사이의 철수 작전을 31일 이후까지 잠재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미국인을 남겨두고 군대를 먼저 철수시켰다는 비난 여론을 의식한 듯 최우선 순위는 미국인 대피라면서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 최대한 열심히 그리고 빠르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임무이자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집에 가고 싶은 미국인은 누구나 집에 갈 수 있다면서도 아직 갈 길이 멀고 많은 것이 틀어질 수 있다고 같은 표현을 반복하며 쉽지 않은 상황임을 내비쳤습니다. 지난 한 주간 바이든 대통령과 행정부 관리들은 언론과의 인터뷰나 기자회견에서 서로 맞지 않는 발언을 이어가며 혼선을 빚었습니다. 한편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22일 카불에 갇힌 미국인들이 탈레반과 힘든 접촉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인들이 아프간 내부에서 카불 공항까지 이동하는 과정이 수월하지 않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어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인이나 아프간인들이 탈레반 검문소를 통과하는데 곤란함을 겪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현지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프간 주재 미 대사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아프간 내 미국인들에게 위험할 수 있으니 당국의 별도 지침을 받지 않은 경우 카불 공항으로 이동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미 대사관은 아프간의 안보 상황이 급변하고 있으며 테러 단체가 이슬람 국가 ISIS가 혼란한 상황을 틈타 무고한 사람들을 공격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텍사스 주지사가 코로나19 감염 나흘 만에 거뜬하게 회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레그 에버트 텍사스 주지사는 지난 21일 트위터를 통해 무증상 감염 판정을 받은 지 4일 만인 이날 별 증세 없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에버트 주지사는 백신 접종 덕분으로 병세가 짧고 경미하다며 아직 접종하지 않는 주민들에게 접종을 권했습니다. 주지사실은 에버트 주지사가 리제네론 항체 복합체 치료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카시리비맙, 임데미맙 복합제인 이 치료제는 지난해 11월 미 식품의약국 FDA로부터 코로나19 환자 치료제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으며 7월에는 사용 범위를 확대해 감염된 사람에 노출될 위험이 큰 사람들에게 예방요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경증 환자에게 투약 시 중증으로 악화하거나 입원, 사망할 확률을 70%가량 줄여주는 효과가 확인된 리제네론의 항체 치료제는 희야 주사 방식으로도 투약할 수 있어 맞는데 1시간 걸리는 정맥 주사보다 투여가 간편해졌습니다. 주지사실은 의사의 요청 시 모든 텍사스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리제네론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리제네론은 면역 기능 저하 또는 면역 억제제 복용으로 코로나19 백신의 효과가 충분하지 않은 사람에게 사용될 수 있으며 발열, 오한, 두드러기, 가려움, 홍조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나 모두 치료할 수 있거나 심각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주지사실은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나타낸 사람들이 입원하는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데 리제네론 항체 치료제가 도움을 줄 수 있다면서 텍사스 내에 이 치료제를 이용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을 늘려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함께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는 가운데 마스크 종류에 따라 바이러스 차단력의 차이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22일 뉴욕 포스트 등에 따르면 캐나다 워털루 대학 연구팀은 수술용 및 천 마스크의 코로나19 에어로졸 미세한 물방울 차단 효과가 10%에 그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반면 N95 마스크는 에어로졸을 50% 이상 걸러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는 미국 물리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유체물리학 최신호에 게재됐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마스크와 얼굴 간 밀착 정도에 따라 바이러스 차단력의 차이가 생겼습니다. 연구팀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수술용 마스크는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공간이 생겨 마스크 위아래로 에어로졸이 분산됐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마스크를 그대로 통과했습니다. 반면 N95 마스크는 코 윗부분이 얼굴에 밀착돼 밖으로 퍼지는 에어로졸 양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연구를 이끈 세르이 야루세비치 기계공학과 교수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나 밀폐된 공간에서 어떤 종류의 마스크라도 착용하는 것이 이롭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다만 마스크 종류에 따라 바이러스 차단력의 차이가 뚜렷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연구 결과가 상식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의료 종사자들이 N95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이유를 구체적인 숫자로 증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연구팀은 실내 환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N95 마스크와 동일한 수준으로 바이러스 전파력을 낮출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N95 마스크는 얼굴과 밀착돼 분선되는 에어로졸이 수술용 마스크보다 적었습니다. 수술용 및 첫 마스크의 바이러스 차단력에 대한 의문은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백신 접종자라도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재권고하면서입니다. 미 미네소타대 감염병 정책연구소의 마이클 오스트홈 소장은 지난 8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델타 변이 확산세가 거센 상황에 N95 마스크의 착용은 필수라고 말했습니다. 오스트홈 소장은 현재 미국은 백신에만 집중하느라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놓치고 있다며 특히 백신 미접종자에게는 바이러스 차단이 잘 안되는 수술용 마스크보다 N95 마스크가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로 나라의 재정이 휘청거리는 지금 국정과 경제에 신경 써도 부족할 시점에서 통일부 장관이 엉뚱하게 대북 지원이나 구상하고 있다는 비난 속에 정부가 9월부터 별도 승인 없이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북 지원 사업자로 일괄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대통령이나 통일부 장관이 바뀌는 것과 상관없이 지자체장이 누구인가에 따라 지역별 대북 사업 규모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인도적 대북 지원 사업 및 협력 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대북 지원 사업자로 일괄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또 남북협력기금 지원 대상에도 지자체를 명시했습니다.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 사업 가운데 지자체 보조금이 재원으로 포함된 사업의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일부 장관이 반출 결과 보고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현재는 지자체가 인도적 대북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정부 신청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자체는 사업자 승인 없이 개별 반출 사업에 대해서만 정부 승인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부정행위나 법 위반 등 정부 방침에 반하는 행동들에 통일부 장관이 따로 지정 해제를 하지 않는 한 사업자 지위는 유지됩니다. 통일부는 내달 13일까지 해당 개정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받은 뒤 9월 안에 이를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통일부의 한 관계자는 지금은 지자체가 대북 지원 사업자를 일일이 신청받고 다시 반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규정을 개정하면 반출 신청 절차만 밟으면 된다고 밝히고 행정예고 기간이 끝난 뒤 법제처,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9월에 바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국 대학가에 문재인 정부의 방역 대책을 비판하는 공개 대자보 전단이 나붙었습니다. 신전국대 학생협의회가 만든 이 대자보에는 백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등의 문구가 적혔습니다. 신전대협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부에 협조해온 국민이 집단 면역의 수혜자가 아니라 잠재적 전파자로 전락했다면서 문정부의 백신 공급 차질과 정부의 태도를 풍자하는 대자보를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전국 100여 대학에 부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은 식당, 카페, 오후 9시 셧다운 등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조치가 시행된 날입니다. 오랜 기간 방역에 지친 국민의 당연한 반문을 한데 모은 것이라고 밝힌 신전대협은 정부의 과거 발언과 대비되는 현재 상황을 함께 제시하며 비판하는 내용이라고 대자보를 붙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신전대협은 또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백신 부작용을 전적으로 정부가 책임질 것이라고 선언했었다며 이에 반해 정부는 청와대는 컨트롤타워가 아닌 가교일 뿐 보건복지부가 주관부서라며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최근 추가분을 확보했다고는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방역 실패 무마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의문을 제기한 신전대협은 보여주기식 K방역은 뒤로 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의료진을 비롯 지친 국민의 합당한 결과를 보여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김태일 신전대협 의장은 이날 통화에서 또 다른 대자보 풍자가 계획되어 있느냐는 질문에 다음에도 대자보 풍자를 할지 안 할지는 정부에 달려있다고 답했습니다. 신전대협은 1980년대 주사파 학생 조직 전국대학생 대표자협의회를 풍자해 만든 우파 성향 청년단체로 현재 등록된 인원만 6,000명이 넘습니다. 신전대협은 지난 5월 청와대가 대통령 비난 전단을 뿌린
30대 남성을 고소한 것을 풍자해 경희대를 비롯한 전국 100여 대학의 각하의 심기를 거슬러 죄송하다고 비꼬는 반성문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아프간전에 참전한 미국 등 국제연합군은 아프간전 종료를 결정하고 이달 말을 철군 시한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철군을 완료하기도 전에 탈레반이 예상보다 빨리 아프간을 장악함에 따라 자국민과 아프간전에 협력한 현지인의 대피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대두됐습니다. 미국 등은 대피 작전을 돕기 위해 오히려 자국 군대를 추가로 투입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탈레반은 8월 31일까지 애초 목표한 군대 철수는 물론이고 자국민과 아프간 협력자의 대피까지 끝내라고 압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탈레반의 바람을 잘 알고 있다며 우리도 그때까지 완료할 계획을 여전히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피 작전 조율을 위해 하루에 여러 번 탈레반과 대화하고 있다며 가급적 탈레반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듯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실제로 탈레반은 수도 카불을 장악한 이후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기도 했지만 대체로 외국인 대피 문제에 대해서는 협력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서방에서 이달 말 시한을 지키긴 어렵다는 예상이 나오고 이 경우 탈레반과 충돌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24일 주요 7개국의 화상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시한 연장을 압박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가 전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연장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우리와 군 사이의 연장에 관해 진행 중인 논의가 있다고 말했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전날 방송에 출연해 추가 파병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AP는 탈레반은 시한 이후 공수작전을 끝내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며 미국의 정치인과 동맹국 등은 수많은 아프간인과 외국인의 발을 묶어버릴 수 있다고 말한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다만 새 정부 수립과 국제사회의 합법성 인증이 시급한 탈레반이 상황에 따라 추가 연장에 동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AP는 바이든 대통령이 전날 미국의 희망은 연장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지만 관련 논의가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해 탈레반과 협의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은 31일 이후에도 대피가 이루어지도록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동맹국은 물론 탈레반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 오늘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